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요. 페피오랑 깁슨 롱이 붙네요. 페피오는 요즘에 제가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8경기 동안 2.28에 달하는 참 좋은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즌 피홈런이 뭐 14개 중에 12개가 뭐 홈에서 나왔다. 직접 볼티모어전은 근데 얘가 8이닝을 먹었거든요. 요즘에 좋은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게 직전 경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원래도 가끔 이럴 때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페피오는 직전 경기가 뭐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경기다, 그렇게까지도 볼만한 것 같고, 요즘에 좀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못했던 게 5월 초에, 그때 이제 4.1이닝밖에 못 견뎠던 그런 경기가 있었고, 이후에는 거의 뭐 모든 경기들을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는 아주 피크를 찍었다. 일단 페피오는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실점이 아주 뭐 적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올 시즌 방울 자체는 좀 적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편인데, 뭐 홈에서 피홈런이 많았다든지 오늘 아주 뭐 리스크가 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는 소이어, 깁슨, 롱, 보통 이 친구가 나오면 오늘 디트로이트가 불펜을 많이 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깁슨 롱 앞에 뭐 한두 명 쓸 때도 있고, 그냥 깁슨 롱을 먼저 내보낸 다음에 이후에 좀 불펜들을 이어 붙인다든지. 디트로이트도 지금 정상적인 선발 운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명의 선발 투수들이 조금 누워 있는지라, 카이더 몬테로처럼 불펜들을 덕지덕지 섞어가지고 깁슨 롱을 중간에 좀 길게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친구가 나오는 경기는 점수가 꽤 터지긴 합니다. 제가 이제 본바로는 한 8점 이상 나오는 경기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기준점 일단 8.5고, 그리고 요즘에 템파베이는 진짜 좀 끈덕진 게 눈에 띄죠. 얘네들이 뭐 지고 있던 경기도 많이 좀 뒤집는다든지, 얼마 전에 8대0을 12대8로 뒤집는다든지, 좀 쉽게 지지 않는, 템파베이 요즘에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7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찍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포수가 지금 딩글러라는 좀 연차가 낮은 선수를 쓰고 있는데, 얘가 그 포수 도루 저질 상으로 전체 2등이에요. 패트릭 베일리 다음으로. 템파베이는 전체 도루 1인데, 제가 이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봤는데, 템파베이가 도루 시도가 어제도 없었고 그저께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좀 딩글러의 존재가 템파베이의 발야구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오바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도루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지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워진 부분이긴 합니다. 그건 맞는데, 요즘에 그래도 디트로이트의 이런 홈런 기세 자체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뭐 18개 홈런 까고 있다든지, 그리고 최근 5경기만 응축해봐도 11개를 치고 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는 홈런 기세는 좋은 편이고 페피오는 홈에서의 피홈런도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기 괜찮은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디트로이트가 어제 불펜을 조금 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운영이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닌지라 아마 불펜 여러 명 쓸 것 같고, 깁슨롱도 뭐 딱히 뭐 크게 쏠리다는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오바라든지 페피오의 좋은 기세,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승 자체는 저는 템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디트로이트가 원래 뭐 메이저리그 전체 1등급 승률이었다가 요즘에는 그냥 뭐 승률상으로 한 반반 정도만 나오는 경기들이 좀 길어지고 있어갖고, 저는 뭐 디트로이트를 올려칠 건 없을 것 같아요. 깁슨롱 등판 때는 템파 승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클락 슈미트랑 잭 애플린이 붙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도 여기 뭐 러치맨이나 콜튼 카우저, 조던 웨스트버그, 뭐 핸더슨은 원래 잘 치고, 이런 애들이 요즘에 볼티모어에 좀 여러 명의 선수들이요, OPS가 6월달에 들어서 특히 좀 좋아진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안 된 애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 0.7 이상 찍고 있는 애들도 꽤나 있기도 하고, 꽤나 괜찮아요 볼티모어 요즘 빠따 자체는. 그리고 오늘 보면 애플린이 지난번 등판이 이제 6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그 분석 휴식일 상으로는 한 4일 정도 쉬고 오는 거거든요. 애플리는 통산으로 봤을 때 4일 휴식인 경우에는 뭐 5일 휴식이나 이럴 때보다 방어율이 4.44 정도로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 애플리는 그리고 양키스한테 약한 편은 아니었어. 2.44로 오히려 강한 편이었었는데, 근데 도리어 이제 작년에는요 169이닝 동안 볼넷이 25개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양키스를 상대했던 2경기 동안 볼넷이 9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2경기 모두 다 실점을 조금 한다든지 이닝이 아쉽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플린이 조금 양키스한테는 약간 쫄아서 이렇게 피해가는 피칭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양키스 이제 슈미트, 슈미트도 최근 4경기 동안 1.07입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가 이제 7.2이닝을 먹으면서 천사한테 아주 좋은 경기를 했어갖고, 거의 뭐 올 시즌 가장 좋은 경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슈미트 하면은 맨날
이 친구 그냥 한 5, 6이닝 정도를 뭐 한 2, 3실점, 많을 때는 한 4, 5실점, 터질 때는 그 이상 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그 정도로 막아준다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아주 좋은 피칭을 했었었고,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어제 프리드가 나왔는데도 양키스가 졌잖아요. 그만큼 양키스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빠따가 안 터져가지고 한 6연패가량 하다가 한 번 이제 천사의 타일러 앤더슨 공략해가지고 빠따가 잘 터졌었는데, 어제 경기 때는 좀 이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제보다는 선발상으로는 일단 슈미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프리드보다는 좀 쉬울 거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망설여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9점으로 줬어도 오바를 보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오바를 보는 건 일단 볼티모어의 빠따가 꽤나 세다는 거,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양키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양키가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배당도 맛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양키를 보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애플린도 양키스한테는 상성상으로 이 기록 자체는 괜찮았지만 지난번에도 좀 도망가는 피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어가지고, 생각은 자체는 그냥 9.5 기준으로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안가니만 못한 것 같고요. 여러가지 이런 제가 찾아온 거 상으로는 애플린도 조건이 썩 좋아 보진 않는다. 대신에 볼티모어 요즘에 빠따는 나쁘지 않다. 볼티모어 사실 OPS가 막 25, 6등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어느덧 0.7 넘었습니다. 오히려 양키스는 좀 OPS가 좀 사그라든 모양새가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의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살짝 뭐 오바를 부른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러키가 빠따가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시오로스키가 나와가지고 6이닝을 퍼펙트로 먹어줬어요. 그 기간 동안 그냥 미네소타를 때려 부수고 하면서 미러키가 정말 쉽게 출발을 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선두 타자 라인들 1, 2, 3번이 프렐리 그리고 추리오, 옐리치 이 3명이서요 14타수 9안타 13타점으로 앞쪽에서 많이 뽑아줬어요. 그 전 경기도 아주 잘했었고, 요즘에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어제도 이제 그 조 라이언이 나온 경기였었잖아요. 미네소타 조 라이언은 나름대로 버티긴 버텼어. 한 5이닝 3실점이나 했으니까 버틸 만큼 버텨줬지만은 이후에 불펜 구간에서는 그냥 추풍 낙엽을 무너지면서 이 미러키의 빠따의 컨디션도 좋았었고, 오히려 라이언이 그나마 막은 거지 미네소타가 불펜에서 그냥 터져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은 리차드슨 대 퀸타나 선발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리차드슨 직전 경기 때 얘가 50승 만에 5이닝을 먹으면서 정말 좀 깔끔한 피칭을 하긴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현저히 좀 적었었습니다. 저는 뭐 믿지는 않는 투수고요. 그리고 호세 퀸타나도 지금 뭐 방울 안 내린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해. 그리고 올 시즌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괜찮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복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6월달 들어서 복귀를 했는데 제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작년에도 184이닝에 볼넷 70개, 올 시즌 48이닝에 볼넷 21개인데 특히나 6월달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3경기 동안 볼넷을 뭐 10개를 주고 있다, 이래갖고 직전 경기도 뭐 피안타도 많이 맞으면서 실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퀸타나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게 보인다. 이것도 좀 오바 같은 것들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경기가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홈런 자체는 하나밖에 안 터졌단 말이죠. 오바를 그렇게 편하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러키 쪽에 빠따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든지 퀸타나도 그렇고 리차드슨도 조금 약해 보이는 선발이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점을 좀 높게 줬는데 저는 뭐 오바 같은 거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원래 이게 신시내티가 웨이드 마일리 등판 차례였었는데 웨이드 마일리가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돼가지고 오늘 일단은 브렌트 수터 오프너를 쓸 것 같고, 이후에는 운영이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뭐 체이스 패티 같은 이런 친구도 써보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자, 체이스 패티라는 친구는 2003년생으로 되게 어린 친구인데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그때 세인트루이스한테 2.1이닝 9실점, 그 다음에 휴스턴한테 3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좀 2.70으로 나쁘지 않아 하고 올릴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볼넷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를 길게 쓴다고 한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예상이 된다. 글쎄 이것도 신시내티가 어쨌든 오늘 급하게 땜빵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마운드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데요. 자, 지난번에 소니 그레이 등판 일정 때 얘가 그때 좀 비 때문에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올리는 건데, 올 시즌에 홈에서는 2.85, 원정에서 5.88로, 특히나 최근에는 원정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멤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등판 일정을 조정을 한 게 뭐 소니 그레이한테 추가적인 휴식을 좀 주고,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좀 안정감이 있는 홈에서 좀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니 그레이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뭐 거의 뭐 에이스급이라고 봐야 되기는 봐야 됩니다. 뭐 소니 그레이 쪽을 좋게 보고는 싶어요. 지난번 경기 이제 미러키한테 많이 당했던 거 그게 아쉽지만은 그 전까지는 잘하고 있기도 했었고, 아마 오늘 신시내티가 조금 마운드가 약할 걸로 내다보이는 와중에
세인트루이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런 불펜 소모도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두 팀 모두 다 불펜을 4명을 썼는데 세인트루이스의 그 4명이 전부 다 연투였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그 전날 이제 더블헤더였기 때문에 불펜은 8명이나 썼고 엄청 많이 썼는데 어제 경기 때도 이제 필 메이튼이라든지 뭐 로메로, 킹 이런 애들 써가면서 전부 다 이 4명이 연투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소니 그레이가 경기를 조금 수월하게 풀어간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제 안 쓴 4명도 전부 다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헬슬리나 뭐 리히 이런 애들은 거의 뭐 셋업급으로 잘하고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래서 전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소니 그레이 구간에서 조금 쉽게 간다면은 사실 불펜은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세인트루이스 쪽을 무난하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뭐 팀 사이클 상으로는 좀 별로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4연승을 다시 달리게 됐고 그 기간 동안 빠따도 저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는 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쪽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니 그레이가 나는 좀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바 같은 것들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다음 경기는 컵스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다 봤거든요. 근데 어제 홈런이 6방이 터졌는데요. 뭐 미치가버나 랄리 이런 애들이 뭐 멀티 홈런을 친 뭐 시애틀의 그런 특정 타자들의 컨디션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홈런들이 전부 좀 나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던 것 같아. 이런 예보상으로는 내일 보면 이렇게 바람이 뭐 16마일 뭐 17마일 이렇게 분다고 하는데 어제 근데 예보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어제 경기가. 자, 이거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게 어제 그 스컵스의 리글리 필드 구장에 대한 내용인데 뭐 한 11마일 정도 오늘처럼 그렇게 많이 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구스치라는 이런 좀 그 돌풍 갑작스럽게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최대 뭐 21마일까지 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오늘은 일단은 어제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황이고요. 제가 몇 번 이 리글리 필드라는 곳, 시카고라는 동네가 이제 별명이 윈디 시티라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동네다. 컵스의 리글리 필드는 총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홈런들이 많기도 했지만은 바람 때문에 넘어간 게 13개, 안 넘어간 게 56개 정도 오히려 좀 막아준 게 많은 편이긴 했었는데 이것도 그날그날 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많이 부는 상황이었었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특히나 리글리 필드가 바람 때문에 최대 막 한 20m 막 25m까지 이런 그 정상적일 때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일반적일 때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이런 리글리 필드의 특수성 때문에 바람 때문에 얼마나 좀 공이 안 뻗느냐 뭐 그런 것들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막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25m가량 막 차이가 나기도 하고 원래 같으면은 정상 컨디션이었으면은 넘어가는 공인데 바람 때문에 많이 막혔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어제 경기들은 바람 때문에 넘어가는 홈런들이 꽤 많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오히려 바람의 예보상으로는 더 많이 불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컵스는요 선발 투수를 조금 봐야 되는데 여기는 호튼이나 행콕 같은 애들은 홈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애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호튼 7경기 동안 뭐 피홈런 4개 뭐 투구의 내용 같은 것들이 뭐 땅볼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선수들이 아니에요. 컵스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도 저스틴 스틸 같은 땅볼 유도 피처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오바를 내다볼 게 없는데 호튼 같은 애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콕 이 친구는 작년에만 60이닝 동안 홈런이 12개였었습니다. 올 시즌도 지금 62이닝 동안 피홈런이 10방으로 얘도 이제 평균적으로 피홈런이 조금 많은 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이런 바람의 영향을 그냥 뭐 무시하고 갈 만한 애들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난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오바를 보고 있기는 해.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 경기를 9.5를 줬으면 어제 보이드랑 커비 물론 커비의 상태가 애매하지만 그냥 언더보기 괜찮겠다 그랬었는데 막상 경기를 틀어놓고 보니까 이거 홈런도 그렇고 오늘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을 바로 받았거든요. 기준점이 11.5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컵스가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런 소리가 되는데 저는 오늘도 홈런이 조금 터질 것 같아요. 여기는 에머슨 행콕이 그래도 최근 6경기 동안 2.41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었고 특히나 직전 6위 클블전을 7이닝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올 시즌 뭐 가장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행콕 자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호트는 행콕보다도 방울 자체는 더 좋은 이런 상황으로 내다볼 수는 있긴 한데 그냥 오바 같은 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컵스가 OPS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 요즘에 빠따가 조금 안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 바람이 또 어떻게 되고 되게 좀 변덕스러운 구장이다 보니까 바람이 어떨 때는 밖으로 불었다가 안쪽으로 또 막아줬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바 같은 거 내다보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좀 위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매 이닝마다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나가는 이닝은 별로 없었던지라서 오늘은 오히려 선발 투수 퀄리티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들까지 겹쳐서 오바 쪽으로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토론토 대 화싹 경기입니다. 베리오스랑 시발레가 얻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긴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토론토가 불펜 데이를 썼는데 그 불펜 투수 이제 첫 두 명이 7실점을 했다. 거기서부터 크게 꼬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화이트삭스도 원래는 그 데이비스 마틴 등판 차례였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고 갑작스럽게 바뀐 경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경기를 화싹이 뭐 점수도 꽤 많이 내고 실점도 적게 하면서 잘 버텼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이제 에런 시발레도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쿼터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런 건 알겠는데 딱히 뭐 그게 엄청 좋게 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나는 그냥 이 경기는 그냥 베리오스가 나오니까 조금 뭐 믿어볼 만한 정도? 근데 베리오스도 직접 필라델피아한테 4.1이닝 동안 뭐 6실점 하면서 많이 좀 고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좋게 볼 건 없다. 원래 같으면 그냥 토론토가 홈에서의 뭐 헨승 비율도 상당히 높은 팀이고 기본적으로 빠따도 요즘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지라 리그 꼴찌 빠따 화사 상대로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쉽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긴 분석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오늘은 뭐 베리오스를 믿어볼 만한 원래부터 뭐 홈에서 잘한 친구기도 하고 직전 경기 때 고생했던 거 그런 게 기억이 나지만은 화싹 빠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보다 만만하지 않겠냐. 그냥 뭐 그 정도여가지고요. 뭐 토론토로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보스턴 경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은 되게 좀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고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어제 바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마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하긴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바람이 뭐 한 10마일, 12마일, 14마일 점점 많이 부는 거긴 하고 경기 시작 전에는 뭐 18마일까지 분다. 이 경기가 어제 바람이 외야 쪽으로 20마일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분 거야.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좀 많이 불긴 한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 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어제는 이게 선발들이 헤이든 버드송이랑 헌터 도빈스 두 선수 모두 다 구속이 한 1.5마일가량 안 나왔어요. 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 경기는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경기가 원래 요즘에 보스턴도 빠따가 안 좋아하는데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좀 환경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겠다 그렇게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랜던 루프랑 베요가 붙는데 사실 뭐 랜던 루프는 직전 경기 다저스전에서 1.2이닝 동안 6실점으로 정말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볼넷 5개 하나 주고 올 시즌도 70이닝 동안 볼넷 29개 그게 뭐 아주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랜던 루프는 그냥 지금 샌프란시스코 로테이션에서는 하위 라인으로 봐야 되고 반면에 브라이언 베요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2.89로 잘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특히나 직전 경기가 이제 양키스전이었잖아요. 양키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 8K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베요가 이날 양키스전에서는 쿼터를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원래 베요는요 쿼터를 많이 쓰는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 베요는요 쿼터를 5.9%밖에 안 써먹는 애거든요. 일단은 베요가 조금 유연한 피칭으로 직전 경기 때 뭐 좋은 피칭을 했다든지 최근에 분위기도 좋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겹쳐 보이고 그리고 베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싱커를 많이 던지고 뭐 이런 공들이 땅볼 유도 비율이 되게 좋은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이런 땅볼 유도가 높은 선수들이 이런 좀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보스턴의 승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사실 시리즈 시작 전까지 어제 경기 하기 전까지는 요즘에 보스턴은 빠따가 좋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는 그래도 꾸역꾸역 뭐 한 점 차 게임 많이 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샌프란시스코는 그전에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다저스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되게 사실 좀 빠따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스턴이 막 똥게임을 할지언정 9경기 동안 8승 1패로 오히려 분위기 자체는 더 좋은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좀 역배 후보로 보고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7.5 어제도 경기가 7.5 기준이었었는데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빠이 가미가 됐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어쨌든 배우가 잘 맞고 있긴 하지만은 7.5도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같은 거 내다봐야 되지 않나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경기도 환경적인 요인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갖고 좀 불투명한데 그래도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정배는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스턴의 승리나 뭐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미치 켈러랑 쿠마 로커가 보는데 사실 뭐 쿠마 로커는 지금 그 직전 경기 때 5이닝 무실점으로 화싹한테 좀 무난한 피칭을 간만에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피칭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올린 거긴 했지만 뭐 딱히 큰 믿음은 지금은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쿠마로커가 나온 날은 딱히 텍사스를 좋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근데 피츠버그는 미치 켈러입니다. 자, 켈러는요 이 친구 가장 돋보이는 건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승운이 가장 없다. 뭐 방어율도 4.08이면 그렇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정도 방어율에 1승 9패 물론 피츠버그가 약한 팀이긴 하지만은 승운이 너무 안 다르거든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규정 이닝을 소화한 선발들 가운데 득점 지원이 2.14점으로 가장 적은 선발입니다.
보통 리치 켈러가 괜찮은 투구 대응을 보이고도 못 이기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모르겠어. 사실 이런 득점 지원이라는 건 순전히 저는 운빨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규정 이닝 전체 꼴찌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원정보다도 홈에서 잘하고 그래도 피츠버그 내부적으로는 꽤나 뭐 쓸모 있는 선발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 켈러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발이고 켈러 경기 때 득점전이 많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언더만 생각해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입니다. 유리 페레즈랑 그랜트 홈즈인데 유리 페레즈는 제가 포텐셜이 상당히 있는 친구다. 장기적으로 팀의 에이스 자원으로 보고 있는 선발이고 이제 작년에 아마 토미존 수술인가 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한 거여서 최근에 뭐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이 뭐 3이닝, 4이닝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구도 이제 한 89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던 그런 유리 페레즈의 투구가 안 나고 있기는 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잘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기다려지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지금 딱히 잘하고 있지는 않다. 방울도 그렇고 그냥 그 정도로 넘겨 짚어야 되고요. 그랜트 홈즈는 삼진 당근 유형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79.1이닝 동안 삼진 92개, 직전 경기 때 콜로라도한테 삼진을 15개나 뺏어내는 포심이랑 슬라이더로 컷스윙을 25개나 유도를 해냈다. 특히나 홈즈의 슬라이더는 플러스 8로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또 이제 같이 던지는 이런 포심 페스티벌이 마이너스 12 정도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선발 투수 가운데는 그랜트 홈즈랑 체이스 돌런드의 포심이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도 이런 정도의 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방울 자체는 꽤나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틀랜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한 4, 5 선발로는 거뜬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즘에 애틀랜타에서는 아쿠냐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쿠냐가 복귀한 이후에는 이제 OPS 같은 거 뭐 전체 1등 수준이고 출루율 뭐 장타율 당연히 OPS 높으니까 좋을 거고 뭐 타율 같은 것들도 뭐 지금 이제 3할 9푼 치고 있다. 홈런도 뭐 8개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쿠냐는 복귀 이후에 좀 이제 도루 같은 것들은 자제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빠따에서는 강점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애틀랜타의 이제 6월 달에 아쿠냐는 OPS가 뭐 1.0을 뚫고 있고 올슨도 그래도 OPS 꽤 나오는데 이외에 뭐 마이클 에스 주니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애들 많이 있잖아요. 션 머피라든지 다른 제가 한 거의 뭐 주전급 자원들 혹은 로테이션 자원들 몇 명 찾아봤는데 한 8명 찾아봤는데 그런 애들 중에 OPS 0.7을 넘는 애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애틀랜타는 아쿠냐 올슨 말고는 빠따가 참 좋지가 못하다. 저는 그런 것들이 겹쳐 보여서 사실 내일은 선발상으로는 점수가 조금 날만한 날이지만 뭐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참 맛이 없는 경기야. 8.5 기준 언더를 가기에도 홈즈도 실점이 꽤 있고 유리 페레즈? 우리가 알던 그런 유리 페레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다면은 뭐 언더 볼 것 같은데 언더도 맛도 없고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경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샌디에고 대 캔자시티 경기 있습니다. 딜런 치즈랑 노아 카메론이 붙네요. 노아 카메론은 한창 잘해주다가 제가 뭐 저번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첫 5경기를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후로 거의 뭐 한 50년 만에 가장 좋은 피칭을 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양키스 만나고 5.2이닝 만에 6실점 뚜드러 맞았었죠. 그러더니 그 다음 경기 어슬레키스 만만치 않은 빠따팀한테 5이닝 동안 무실점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솔리드하다는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좌한 투수로서 뭐 포심이나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여러 가지 공들을 많이 던지는데 구속이 잘 나오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삼진을 많이 뺏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직전 경기도 커브, 체인지업, 커터, 포심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많이 안 던지던 커브를 제일 많이 쓴다든지 가장 안 쓰던 체인지업을 뭐 두 번째로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서 되게 좀 투구의 다각화를 깨하고 있어요. 약간 팀의 뭐 루고 같은 애들 닮은 셈이죠. 저는 앞으로 좀 장래가 이런 좀 기교파로서 클만한 투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꽤나 괜찮은 선수다. 좀 신인 선발들 가운데서는 좀 봐줄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딜런 시즈. 자, 시즈는 직전 경기 때 이 친구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다저스전 라이브 매치였었는데 대부분의 구종들이 전부 구속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강했다는 소리예요. 이날 포심은 1.7마일이 잘 나오고 이런 스핀 같은 것들도 평소보다 아주 잘 나오기도 하고 슬라이더도 긁혔었는데 근데 이렇게 구속이 막 잘 나오고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다저스한테 5이닝 6실점 삼진은 9개나 잡았지만은 꽤나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피안타 상으로는. 저는 요즘에 시즌은요 사실 좀 오락가락이 심해. 저는 뭐 시즌은 지금 뭔가 기복이 많지 꾸준하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시즈가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컨디션 자체나 이런 공의 상태 같은 것들은 나빠 보이지 않는지라서 시즈가 뭐 잘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둘 다 꽤나 점수 자체는 좀 적게 허용하리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랬는데도 어제 이 경기가 점수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요즘에 캔자도 빠따가 조금 심상치 않기는 해. 분위기는 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불펜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홈런이 좀 가장 적은 팀에 속한다. 켄자가 55개로 29등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64개로 27등이거든요. 메이저리그 홈런 27등, 29등 이런 팀들끼리 붙는다. 그랬는데 어제 경기 홈런이 3방 나왔거든요. 페코파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선발의 퀄리티로는 언더를 봐야 되지 싶은데 어제도 뭐 피베타 대 로렌젠 언더 기대치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점수가 꽤나 많이 나왔잖아요. 피베타가 무너지면서 언더도 보기는 보는데요. 차라리 나는 이거 배당 대비 켄자시티의 역배 가능성이 오히려 맛있지 않나. 이제 켄자도 딱 그거거든요. 5할 승률이 딱 됐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샌디에고는 5할 승률 미만인 팀한테는 리그에서 가장 잘 패는 팀이다. 하지만 5할 승률 이제 좀 이상인 팀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켄자도 어느덧 이제는 5할 승률이 됐습니다. 켄자의 역배가 오히려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근거는 많이는 없어요.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경기인데 제가 이거 어제 휠러 등판 때 얘기를 했던 거는 상대가 일단 티드웰이라는 뭐 임시 땜빵 선발이고 그냥 휠러 쪽이 좋아 보인다 이랬었는데 사실 휠러도 5이닝밖에 못 견뎠거든요. 대신에 이제 불펜 구간에서 오히려 매치에 믿을만한 불펜들이 터져 나가면서 얘네들의 불펜 차이가 이런데 매치가 터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매치가 얼마나 상태가 좋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치가 어제도 뭐 홈런이 2방 나온다던 이랬는데 근데 결국엔 또 경기를 졌잖아요. 이제 매치는 7연패 중이고 그 전까지 매치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였다가 어제 져가지고 필라델피아가 1위가 됐거든요. 한때 필라델피아가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등인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휠러의 부상이라든지 에러놀라의 뭐 이탈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얘네들도 되게 좀 안 좋은 시기를 겪었었어요. 그 사이에 매치가 치고 나간 거였었는데 다시 매치가 요즘 7연패로 굴러 떨어졌고 필라델피아는 뭐 휠러의 복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팀의 분위기가 확 올라갔다. 최근 9경기 8승 1패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일 선발 보면은 이제 믹 에이블 신인 선발입니다. 지금 뭐 에러놀라 없고 타이머 워커도 선발로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쓰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방울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난 얘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지금 얘는 마이너리그에서 늘 이제 재구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은 좋대. 근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이게 재구 문제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올라가고는 지금 4경기 동안 볼넷이 4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재구 문제가 노출이 안 된 상황인데 잠재적으로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걱정이야. 어쨌든 뭐 임시땜빵 치고는 잘해주고 있는 신인이긴 하다. 그 정도에 그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그리핀 캐닝 작년에는 얘가 거의 뭐 천사에서 리그 최악의 선발급으로 통했었는데 얘를 뭐 2점대 방어까지 보여주기도 하고 되게 잘 써먹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방어리 3.80이다. 더 이상은 이제 뭐 그리핀 캐닝을 쉽게 못 믿을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리핀 캐닝은 최근 5경기 직전 경기 때 볼넷 5개였었고요. 그날 이제 피안타는 4개밖에 없었지만은 템파베이한테 6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갖고 요즘에 21.1이닝 동안 볼넷이 16개인 점 전체 68.2이닝 동안 볼넷이 33개였었는데 최근 5경기 만에 시즌 볼넷의 절반 수준을 거의 허용한 셈이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제구 문제라든지 위기를 타개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졌다. 그래갖고 방어를 3.8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4.95, 원정일 경우에는 2.51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캐닝의 상태는 안 좋은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한 번 필라델피아 승을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자니 믹 에이블이라는 이런 신인 선발이 조금 못 믿어온 점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하죠. 여전히 매치가 왜냐면은 소토 같은 애들은 잘하고 있거든. 소토가 지금 계속해서 뭐 돈값을 못한다 이러고 있지만은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는 우르크 전체 1등 FWAR도 많이 쌓았고요. 홈런 5방, OPS 1.2, 뭐 하드 히트율도 상당히 높고 그냥 소토 자체는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요즘 뭐 린도어가 조금 조용하다든지 피트 알론소도 조용한 지 조금 됐죠. 이러면서 매치가 지금 7연패를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뭐 선발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빠따가 좀 이제 죽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이게 어쨌든 간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되게 좀 퀄리티가 있는 팀들인 만큼 좀 치열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정도 선발이 나올 때 한번 매치가 한 경기 잡고 갈 때가 되긴 했는데요. 7연패를 달리고 있는 점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라 승에다 그냥 막연하게 오바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기는 내가 어제도 좀 사렸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뭐 휠러가 나올 때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휠러 대 티드웰 이 정도의 선발 구도도 조심했었는데 심지어 선발 구도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갔으니까 불펜 구간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매치는 필라델피아랑 비교를 하면 불펜상으로는 되게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기를 불펜 구간에서 대량 실점하면서 졌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경기는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만큼 이제 지구 라이벌로서 치열할 만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승이나 오바를 가볍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 애리조나입니다. 이 경기 어제 곰버 대 갤런 구도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갤런이
콜로라도한테는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쿠어스 필드에서도 굉장히 강했었다. 그런 것들을 조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보란듯이 얻어 터졌었죠. 그랬는데도 애리조나가 빠따를 잘 쳐가지고 승리를 했다. 어제 경기도 얘네들이 홈런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었습니다. 어제 홈런이 6방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쿠어스 필드에서 바람이 꽤 많이 불었어요. 이건 일단 오늘이고 어제도 한 이만큼 불었었거든요. 나는 쿠어스 필드 되게 건조한 구장의 특성답게 공기 저항이 좀 적은 편인데 근데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은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만큼 사실 이제 쿠어스 필드는 구장이 워낙 넓어갖고 홈런의 파크 팩터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장타에 대한 건 굉장히 높거든요. 워낙 넓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바람이 일단은 많이 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야수들이 커버해야 될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제 갤런도 사실 제가 그 전에 최근 경기들이 6회까지는 잘하다가 7회에 욕심내가지고 많이 실점을 한 거다 그랬었는데 어제는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좀 조기에 실점을 많이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갤런이 쿠어스에서 강했다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가리가 된 거였었는데 오늘 나오는 메리 켈리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오히려 갤런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통산 메리 켈리는 콜로라도한테는 갤런보다도 더 강합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1.60이었었고요. 통산 쿠어스에서 이제 커리어 초반, 우리나라 크보에서 메이저리그 복귀한 지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 최근 5경기 동안 쿠어스에서만 2.03으로 쿠어스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친구는 구사하는 공들이 요즘에는 좀 체인지업이나 쿼터, 좀 이제 떨어지는 공들, 빗 맞는 타구를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직전 경기 때 메리 켈리가 갑자기 뭐 쿼터의 비율을 낮추고 싱커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샌디고한테 조금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투구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뭐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서는 성적이 좋았던 편이다. 저는 그래서 어제 갤런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도 켈리는 사실 분위기는 갤런보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보다도 곰버보다도 이 판키스라는 선수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곰버는 23년 후반기부터 콜로라도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면모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지금의 판키스는 그냥 땜빵 선발이 지나지 않는다. 저는 오늘도 그냥 애리조나를 좋게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어제보다는 실점이 적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애리조나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천사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어제는 이게 키쿠치 대 헌터 브라운 구도 양팀의 거의 뭐 에이스급들이 나오는 경기였었잖아요. 그런 경기가 8.5 기준점이면 언더를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도 기준점이 8.5네요. 호세 소리아노랑 월터 어제 키쿠치 대 브라운 구도보다도 사실 선발의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랑 같은 기준점이다? 일단은 언더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리아노 직전 경기 때 7이닝 동안 이 친구의 약점이 볼넷을 하나밖에 안 주기도 하고 얘 지금 86이닝 동안 볼넷이 40개예요. 그래갖고 뭐 피안타 같은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아도 볼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규정인이 최하위권의 WHIP를 보이고 있다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직전 양키스전을 어려운 상대한테 7이닝 볼넷 1개로 되게 잘 붙었었고 그전 경기도 어슬레티스한테 7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으면서 볼넷 2개밖에 안 주고 소리아노 요즘에 2경기가량은 아주 되게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일단 소리아노는 나쁘지 않게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고 이런 홈런에 대한 면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2경기가량은 되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브랜드 월터라는 친구도 얘도 일단은 땅볼 비율이 꽤나 괜찮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3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 지금 휴스턴이 선발이 되게 부족한데 그거를 되게 잘 메꿔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터라는 친구가 직전 그때 뭐 삼진 9개나 잡기도 하고 거의 뭐 본인의 커리어 할급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렇게 뭐 꿀리는 선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마침 양팀의 바다 상태가 엄청 막 달리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보니까 둘 다 지금 홈런의 기세는 좋거든요. 그리고 천사구장도 나름대로 홈런은 꽤나 터지는 구장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땅볼 투수들이다. 휴스턴이 요즘 5경기 동안 홈런을 12개를 치고 있는데 소리아노는 올 시즌 피홈런이 86이닝 동안 3개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인 땅볼 투수다. 올 시즌 땅볼 유도율이 67.2%입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땅볼 유도가 잘 되고 있고 홈런에 면역이 있는 투수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더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반면에 월터 역시나 이 친구도 땅볼 유도율 좋고 범타 유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저는 어제보다 언더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볼만하지 싶고요. 사실 소리아노가 되게 잘하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 휴스턴이 지금 그냥 분위기는 좋아 보여. 빠따도 그렇고 요즘 뭐 불펜도 그렇고 그냥 월터도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선발이고 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천사의 역배를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휴스턴 승이나 뭐 한침차 게임 타이트한 게임이 될 수는 있겠다. 뭐 언더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어슬렉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클리블랜드의 선발이 로건 알렌으로 나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3일 전에 투구를 했거든요. 그날 이제 95구 5.1이닝을 던져가지고 3일 전에 95구를 던졌는데 지금 이틀 쉬고 또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원래 오티즈 차려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좀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글쎄 명시된 대로 로건 알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오티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클리블랜드를 좋게 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미치 스펜스도 직전 경기 때 아주 좀 깔끔하게 5이닝 경기들을 지금 한 3번 연속으로 하면서 전부 다 깔끔하게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 스펜스가 딱히 뭐 공략할 만한 대상도 아니기도 해. 지금 뭐 클리블랜드도 여전히 빠따 같은 것들은 별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피해가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뭐 득될 건 없어가지고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티즈로 바뀌더라도 그래도 딱히 클리브를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워싱턴인데 더스틴 메이랑 제이크 어빈이 붙는다고 합니다. 더스틴 메이는 얘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부상당하고서 복귀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구속이 막 한 100마일도 뿌리고 하는 선발이었었지만은 지금은 구속이 2.2마일이 떨어졌다. 그리고 부상 전에는 약간 좀 이제 오바스로 성향이 있었는데 구속이 떨어진 것도 보면은 3쿼터 스타일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팔각도가 한 40도가량 됐었는데 이게 12도로 낮췄더라고. 그만큼 투구의 이런 메커니즘을 많이 바꾼 상태다. 그냥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성적이 되게 좋아지거나 제구 컨트롤이 잘 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올 시즌에도 제구 상태도 안 좋죠. 직전 경기도 볼넷을 4개 줬는데 그전 경기도 뭐 4개나 주고 하면서 딱히 지금 다저스가 그냥 믿을만한 선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거지로 끼워 쓴 거죠. 지금 뭐 곤솔린도 없고 사사키도 없고 이래갖고 조만간 이제 좀 몇몇 선수들이 복귀한다고 합니다만은 더스틴 메이 역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경쟁력 있는 선발은 아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제이크 어빈인데 제이크 어빈도 지금 방울이 4.23이 됐어요. 올 시즌 초반에 미첼 파커, 제이크 어빈, 맥켄지 고어 이런 애들이 막 2, 3점대 방울 보여주면서 되게 잘하다가 그 중에 어빈도 지금 뭐 4.23이면 나가리가 된 셈이에요. 미첼 파커랑 같이. 직전 경기는 또 보니까 뭐 구속도 조금 잘 나오고 포심에 구사비율 올려가지고 정사 컨트롤을 잘했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경쟁력이 딱히 뭐 크게 없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이컵인의 이런 둥판 내용들을 보면은 좀 이제 강팀들한테는 되게 얻어 터졌습니다. 뭐 양키스나 매츠, 애리조나 빠따 센팀한테는 얻어 터졌었는데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애틀랜타 이런 애들 못 칠 때 그때는 상대를 잘해줬었고 직전 경기 이제 원정 콜로라도 만나가지고 6이닝 3실점 정도로 꽤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일은 상대가 다저스거든요.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더스틴 메이가 나온 날에 다저스를 쉽게 보기는 어렵고 어빈도 뭐 고점이 없지는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함부로 내다보기 쉽지 않지만은 그냥 저는 막연하게 볼게요. 워싱턴이 근데 그동안 빠따를 진짜 못 치다가 요즘에는 사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조금 나아지긴 했어. 하지만 뭐 커쇼를 끌어내릴 정도는 되지가 않았다. 그냥 다저스의 빠따 분위기가 저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무난하게 다저스를 보는 느낌 그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다저스를 뭔가 쉽게 이렇게 막 내다보고 있지는 않아갖고 배당도 맛도 없고 그냥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워싱턴이 뭐 제이커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볼 만한 역배를 해볼 만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